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샬럿 대 인터 마이애미. 자, 일단 뭐 샬럿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 한 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뭐 메시, 이제 수아레스, 그리고 이제 루아스와 같은 그런 핵심 포워드들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로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확실히 좀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서 이제 메시와 좀 수아레즈가 이제 결장이다 보니까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현재 인터 마이애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지금 샬럿이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며 이번 시즌 홈에서는 단 한 경기밖에 안 졌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여전히 좀 홈에서의 좀 샬럿은 굉장히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메시와 수아레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연승을 거두며 지금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동부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뭐 이제 인터 마이애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시즌에는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았다면 이번 시즌은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조직력이나 좀 경기력도 많이 좋아지면서 현재는 좀 메시가 지금 없다고 해도 굉장히 좀 강팀으로 지금 거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뭐 샬럿이라는 팀 자체가 점유율이 좀 낮다 보니 좀 볼 점유율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인터 마이애미가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주로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공격을 주로 하고, 그리고 좀 샬럿이 약간 좀 받아치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어느 정도 치열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좀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전달해 드렸네요. 자, 우선 뭐 이제 샬럿이 지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인터 마이애미도 지금 원정에서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 원정에서 단 한 경기밖에 진 적이 없는 그런 현재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최근 좀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원정 성적을 봤을 때 일단 7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굉장히 좀 강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6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홈보다 원정 성적이 월등히 더 좋은 그런 인터 마이애미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메시나 뭐 수아레즈와 같은 그런 핵심 선수들이 없어도 현재 인터 마이애미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홈 샬럿이라고 해도 현재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는 다소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인터 마이애미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인터 마이애미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언더.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91번 택,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프로토 기준 92번 승.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거 프로토 번호 적어드린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DC 유나이티드 대 이제 신시내티. 자, 일단 이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윙어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일단 뭐 지금 벤테케가 결장 중에 크고, 그리고 최근에 좀 다우메아 같은 그런 좀 선수까지 좀 결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DC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레드불스 상대로 한 명이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치렀던 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직전 경기의 DC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만 근데 여전히 지금 DC 유나이티드의 결장자가 많고 그리고 현재 9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긴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댈러스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원정에서 6연승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좀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 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번 시즌은 지금 원정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오히려 뭐 좀 홈보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현재 신시내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DC 유나이티드가 직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면서 전력 누수도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신시내티 상대로 많이 끌려다닐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신시내티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조율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뭐 양 팀 다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보이면서 수비가 좀 불안정한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신시내티가 DC 유나이티드에 비해 그래도 수비가 더 낫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뭐 이제 추가적으로 뭐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최근 뭐 다음에까지 빠지며 공격에서의 전력 누수가 더 커졌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도 좀 신시내티에 비해 좀 밀릴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최근 흐름, 경기력 등을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신시내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신시내티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요거는 어느 번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준 오버. 자, 신시내티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93번 팩. 그리고 오버 같은 경우에는 95번 팩.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티 대 이제 몽레알 경기. 자, 우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에 반해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가 많습니다.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특히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몽레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뉴욕시티가 뭐 최근 좀 3연패를 거두며 부진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올랜도시티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홈에서 4대2로 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많이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만큼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뉴욕시티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콜로라도 상대로 대피한 경기를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지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 몽레알은 4달 가까이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동부리그 팀 중에서 원정 실점이 가장 지금 많은 좀 팀일 정도로 원정 수비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뭐 그만큼 뭐 일단 몽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는 뭐 거의 멀티 실점 이상을 밥 먹듯이 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수비가 많이 좀 원정에서 불안정하다. 네, 이 정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지금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뉴욕시티가 경기를 이끌며 좀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역습이나 침투에 많이 취약한 몽레알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호응해서 뉴욕시티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와 더불어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뉴욕시티가 몽레알 상대로 좀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뉴욕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욕시티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3.5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3.5 기준 오버. 자, 뉴욕시티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96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는 98번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올랜도 시티. 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미드필더 2명,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역시 뭐 토론토 역시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크다고 볼 수 있고, 뭐 반면에 뭐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2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연승을 이어가며 좋은 폼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수비가 많이 흔들리면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수비가 좋았을 때는 성적도 같이 좋았지만 최근 좀 수비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성적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수비가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성적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뭐 토론토뿐만 아니라 올랜도 역시 좀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양 팀의 좀 최근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뭐 두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토론토보다는 올랜도가 더 낫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메이킹 능력도 아무래도 지금 올랜도가 더 좋다 보니, 그리고 이제 토론토에 비해 올랜도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경기력 또한 현재 뭐 올랜도가 토론토한테 좀 밀릴 게 없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올랜도가 많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현재 좀 4연패 중인 토론토 사이드를 보는 거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올랜도 시티 올랜도 시티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적기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뭐 고배당으로 뭐 가져가시면은 아까 무승부 도전. 네, 왜냐면 솔직히 뭐 토론토에 비해서 그래도 올랜도 시티가 뭐 경기력이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원정 올랜도 시티가 솔직히 뭐 승리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아니면은 그냥 뭐 어느 바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일단 이제 올랜도 시티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이제 100번 패. 그리고 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101번 패.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 필라델피아. 자, 일단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양 팀 다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올랜도 시티와 시애틀 상대로 연달아 지며 좀 연패를 거두고 있고, 최근에 좋았던 모멘텀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원정팀 필라델피아 역시 좀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에는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최근 좀 수비에서도 많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 현재 뭐 양팀 다 상황이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한번 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팀 다 좀 골 점유를 기반으로 좀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풀어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경우보다는 뭐 바로 좀 이제 볼을 소유하면 좀 전진을 해 좀 공격에 힘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약간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시카고나 필라델피아나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공격에서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뭐 양팀 다 좀 공격에 힘을 실어서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시카고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보다는 흐름이 괜찮다 좀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시카고가 필라델피아보다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쵸. 왜냐면 이제 필라델피아도 물론 뭐 이제 좀 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뭐 아깝게 지는 경기들이 좀 많을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뭐 확실히 뭐 지금 현재 시카고에 비해서 뭐 필라델피아가 경기력 면에서는 크게 좀 밀릴 게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가 필라델피아 상대로 좀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밀리며 약한 면모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시카고 사이드를 막무가내로 가기는 다소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지금 뭐 4연패 중으로 흐름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 필라델피아를 보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 경기는 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거는 뭐 시카고 햄무나 안 그럼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도록 할게요. 아니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카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18번 무,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117번 무, 그리고 마지막 2.5 기준 오반은 119번 팩. 자,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트레이크 대 휴스턴. 자, 일단 뭐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좀 아랑코가 뇌진탕 이슈로 인해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직전 경기 전반 이제 이른 시간에 그런 좀 교체되었던 아랑코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8경기 연속 뭐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탔지만 직전 경기 이제 LA 갤럭시 상대로 홈에서 이제 1대0 패배를 당하며 그 좋은 흐름이 이제 끊겼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약간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경기에서 이제 아랑고가 빠진 이유 좀 솔트레이크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뭐 솔트레이크 안에서 아랑고의 영향력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샬럿까지 잡으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핵심 포워드인 아랑고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에서 패배한 그런 솔트레이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번 경기까지 좀 악영향으로 좀 미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랑코가 좀 결장을 하게 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 네, 이 점도 좀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6경기 연속 이제 솔트레이크가 휴스턴 상대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휴스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핵심 포워드의 그런 아랑코의 결장 플러스 상대 전적에서의 열세, 그죠. 게다가 이제 최근 좀 휴스턴의 흐름이나 경기력도 약간 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다 종합해서 보면은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했을 때 휴스턴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프랜스 보는 경기, 그죠. 그리고 어느 봐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할게요. 2.5죠 언더. 자, 휴스턴 이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33번 패, 그리고 언더 같은 경우에는 134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뽑아 보자면 일단 뭐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세너스. 확실히 지금 뭐 가장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보다 세너스의 그런 좀 경기력이 더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좀 수비가 지금 완전히 좀 무너졌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세인트루이스 사이드 볼게요. 세인트루이스 승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잉글랜드 대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네,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이제 프랜스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네, 언더가 아니라 오바 정정하도록 할게요. 만약 3.5가 기준이었으면 이거를 뭐 언더를 보려고 했는데 2.5다 보니까 이거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대 밴쿠버. 네, 여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미네소타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정도 도전하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벽에 노르웨이 리그 축구 한 경기 있죠. 사네피오르 대 이제 트롬스. 네, 이 경기는 네, 본다고 하면 뭐 트롬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네, 도전하실 분들은 뭐 무승부 정도 도전하는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